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 TV. 저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의 중요성 그리고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도 새로운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제 서 있기만 해도 이제 허리와 어깨 그리고 목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나요? 있죠.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서 있는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은 걷기와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는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걷기 열풍이 일어나서 많이들 이제 걷잖아요. 네. 근데 걸을 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안 걷는 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서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서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자, 서 있는 자세를 바르게 취하려면 상체의 자세는 뭐가 결정하냐면 두 발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발목부터 다 비틀어지겠죠. 네. 이 상태는 똑바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발의 위치다. 두 발의 위치만 제대로 갖춰도 상체는 거의 대개 반듯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순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보는 분들도 한번 앉은 분들은 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서신 다음에 두 발을 어떻게 하느냐? 두 발을 11자로. 많은 경우들 보면 애들은 바른 자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1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올 때, 뭐 배가 안 나온 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사장님 배가 되고 여자분들이 또 임신하게 되면 배가 나오죠. 그럼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만해질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게 되면은 발이 팔자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팔자로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체에. 그래서 발을 아이들처럼 11자로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기의 첫째 조건이 두 발을 11자로.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발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 뭐라 하냐면 어깨 넓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몸을 크게 보여야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뭐 보초 서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자기 몸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건강에는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그래서 두 발의 넓이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깨 넓이가 아니라 골반 넓이로요. 이 골반 넓이로 그대로 서게 되면은 고관절에 인체공학적으로 전혀 무리가 안 가게 됩니다. 아이들 서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서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골반 넓이로 딱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골반에.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발의 넓이를 어깨 넓이가 아니라 골반 넓이로 한다. 그 말씀드리고. 그 셋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발바닥 무게를 앞뒤 좌우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서 있는 상태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앞쪽이 더 무거운지 뒤쪽이 더 무거운지 아니면 왼쪽 발이 더 무거운지 오른쪽 발이 더 무거운지 이렇게 가만히 자기의 감각을 느껴보시면 어떤 분들은 발가락 쪽이 더 무거운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평소에 앞쪽으로 자기는 모르게 기울게 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으면 무의식 중에 앞쪽은 근육은 계속 무리가 가고 뒤쪽의 근육을 안 넘어가려고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이 피로해진다는 얘기.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뒤쪽이 더 무거운데요 하는 분들은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분들이죠.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왼쪽 발이 더 무거운가요? 오른쪽 발이 더 무거운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기 몸의 안부를 물어보니까 난 오른쪽이 더 무거운데요? 왼쪽이 더 무거운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감각이 아직 안 있는 분. 예, 그래서 앞, 뒤, 좌우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발바닥에 요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발바닥에 세 점. 예, 제가 살짝 신발 바닥을 보이겠습니다. 뒤꿈치 가운데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 아래쪽. 예, 제가 지금 양말을 벗긴 뭐라고 저 보조 근육을 보시겠습니다. 새끼발가락 아래쪽.
여기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걸 대지구, 여기 소지구 그러는데요. 엄지발가락 아래 발바닥 튀어나온 곳, 새끼발가락 아래, 그 뒤꿈치 가운데. 요 세 점에, 물론 오른발, 왼발 다 같겠죠. 세 점에 무게가 골고루 실리게 서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무게가 균형이 맞는 섬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다 느끼고 서게 되면요. 몸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몸을 흔들어 보면 몸이 저절로 흔들립니다. 뭐냐, 긴장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은 이게 흔들어 보면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바로 서기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발바닥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무게 균형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딱 내가 서 있는데 왼쪽 발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럼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한 1, 2cm 정도 그쪽으로 살짝 끌고 가서 다시 좌우측 발의 무게를 느껴보시면 거의 더 비슷해집니다. 그럼 오른쪽 발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은 어떠냐? 왼쪽 발을 오른쪽으로 한 1, 2cm 살짝 끌고 와서 다시 느껴보시면 몸무게가 비슷해져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바른 자세의 중요한 조건이 중력의 수직이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중력의 숙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좌우 앞뒤. 예.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를 얘기하면 되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냐. 그래서 뒤태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는데 뒤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옆에, 달리 말씀은 옆모습이에요. 자, 제 옆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 소위 말해서 허리를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세.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당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느껴요. 그리고 이 근육이 당기면서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빼다 보면 상체가 뒤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럼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꺾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바로 펴게 되면 알고 보면 땅을 보고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자가 되고 목 디스크가 오죠. 예, 그래서 옆모습이 바로 서야 바로 서는 것이다. 근데 옆모습이 일자한다는 것은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날개뼈 다 아시죠? 약간 어려운 말로 견갑골이라 그러죠. 날개뼈와 우리가 꼬리뼈가 또 있죠. 꼬리뼈는 안으로 감춰서 잘 안 보이지만, 물론 다른 뼈도 안에 감춰서 다 안 보이지만, 대충 어디 있냐 하면요. 대충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마다 다른가. 엉덩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허리띠 부분, 여기에서 요 가운데쯤, 여기에 대개 꼬리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와 날개뼈가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 요게 바로 선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꼬리뼈 뒤로 넘어갔죠. 그죠? 이거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어떤 자세입니까? 날개뼈가 꼬리뼈보다 앞으로 간 자세예요. 그래서 구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 있을 때도 발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날개뼈와 꼬리뼈가 수직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직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날개뼈와 꼬리뼈가 이 정도는 굉장히 수직 상태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했다가 걸을 때도 이제 그걸 유지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다가 걸을 때 갑자기 이러고 이게 아니라 걸으면서도 날개뼈와 꼬리뼈가 수직이다. 그럼 걸은 거리가 반듯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습 보고도 저 사람은 시건방져.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우울해 보이는 이런 느끼잖아요. 예, 그 걷는 자세가 반듯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옆에를 수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조건이 뭐냐? 예, 걷기가 굉장히 서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옆태를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앉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게 뭐냐? 고개를 바로 세워라 그러는데 고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 정수리 있죠, 그죠? 정수리. 정수리가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항상 하늘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내 머리를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에 우리가 실을 달면 풍선이 쭉 올라오면서 실이 쫙 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머리통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척추를 풍선을 잡고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수리가 하늘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만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면 오래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정수리가 풍선처럼 위로 쭉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척추를 쭉 끌어올린다. 그거 생각하면 저절로 예를 들어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됐던 게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 되냐? 특히 거북목이나 일자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유해한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뒷모습이 잘생기진 모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귀 뒷부분 이렇게 뼈를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쭉 밀어 올리면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서 짧게 느껴지는 분이 있지만 목, 등 점점 감각이 예민해지면 발바닥까지 쭉 늘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었던 몸이 쭉 이것도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세워지면 쭉 늘어나죠. 그럼 우리가 그 칼국수 만들 때 이게 밀대로 밀면 쫙 펴지듯이 다리미로 몸을 데리듯이 우그러졌던 몸이 쫙 펴져요. 소위 말해서 자기의 숨겨진 키를 찾는 겁니다. 키 높이 굳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제대로 살리라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거의 다 잘못된 자세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움츠림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 몸이 편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스트레스 밤에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스트레스란 몸이 움츠러든 것이다. 그래서 움츠러든 것을 되게 움츠러들고 있다면 키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정수리가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여기를 쭉 끌어올려. 그럼 저쪽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쭉 은은히. 그래서 제가 감각을 자꾸 느끼면 목, 그리고 등에 보면 기립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죠. 꼬리까지 쭉 연결된. 쭉쭉 펴집니다. 쭉쭉 펴지면 허벅지 뒤쪽에 소위 말해서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펴지고 오금 펴지고 종아리 발목, 발가락이 쫙 늘어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게 그다음에 이제 귀 뒤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머리는 쭉 올라가면서 이게 어깨까지 같이 올라가면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 거의 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심리적 스트레스는 몸에 어디에 가장 영향을 끼치냐면 어깨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는 형상이 돼요. 그래서 어깨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내리는데 이 어깨 내리라면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귀부터 어깨 끝에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걸 견봉이라 그래요. 어깨에 있는 봉우리다. 그래서 견봉이라는데 귀부터 어깨까지 견봉까지 거리가 요러면 짧아지죠.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를 똑바로 해도 이상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풍선처럼 올라가고 귀부터 견봉까지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 멀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힘을 주려고 했어요. 이러면 오래 못하죠. 오히려 힘들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만 해야 됩니다. 머리는 위로 올라가면서 풍선처럼 홀가분해지고 내 머릿속에 텅 빈 것처럼 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옛날엔 골변다리죠. 골빈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뭐 해골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풍선 텅 비어있고 풍선처럼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고 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졌던 그 짐이 다 내려오면서 어깨는 편안해지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십리였었는데 이게 점점 멀어서 백리, 천리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이 목을 잡고 있던 근육이 펴지면서 어깨가 홀가분해져요. 서 있으면서 그게 이제 명상 힐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사세를 취하시면 다시 정리하면 두 발을 11자로 두 발의 넓이는 골반 어깨 넓이가 아니라 골반 넓이로. 그 세 번째는 발바닥 앞쪽과 뒤쪽에 세 점에 무게 중심이 잡히고 그 다음에는 옆모습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견갑골과 소위 말해서 날개뼈와 꼬리뼈가 수직으로 서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정수리가 위로 쭉 풍선처럼 올라가면서 척추를
쭉 잡고 올라간다. 억지로 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생각만 하면 몸은 변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더 잘 올라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에 보면 움푹 파인 뼈가 있죠. 여기를 잡고 쭉 쇠뿔도 당겨에 뽑으라고 확 뽑으려면 안 됩니다. 은은하게 부드럽게 힘을 빼면서 그래서 키가 쭉 펴집니다. 그러면서 귀부터 어깨까지 근육이 쭉 드러나게. 그 상태를 취하고 나서 말을 하냐. 내가 지금 두 발로 땅을 확 누르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그게 뭐냐. 내 몸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몸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운 사람 치고 마음 편한 사람이 없죠. 몸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거워져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홀가분하다. 날아갈 것 같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에요. 몸이 천근만근 같은 데는 힐링 보리밥을 먹었더니만 힐링이 된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힐링 보리밥을 안 먹어도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다 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몸의 무게가 용처럼 가벼워져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홀가분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원리를 쭉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임이 되면서 내가 땅을 꽉 누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구름이다. 구름 위에 나는 둥둥 떠 있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몸이 실제로 가벼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체중이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떠요. 뜨죠. 체중이 무거운데도 왜 뜹니까? 긴장을 안 하긴 해요.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아무리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라앉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이 긴장하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아무리 체중이 무거운 사람도 난 수영 잘해. 그런 긴장을 안 하니까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라 홀가분해져서 소위 말해서 체중이 0처럼 느껴져서 물에 둥둥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걸 우리가 평소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길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업상 하루 종일 매장에 서 있거나 해도 이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리에서 나는 구름 위에 떠 있다. 내 몸무게는 0이다. 라고 서 있으면 이 자체가 힐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으로 가슴이 이렇게 안으로 말린 예. 라운드 숄더가 돼서 예. 미간도 안 좋아지고 어깨와 가슴 통증, 그리고 답답함, 예.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소화 불량도 발생하고 척추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가슴을 웅크리고 있으면 사실 보기에도 좀 안 좋죠.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좀 막 가슴이 답답한가? 뭐 마음이 우울한가? 실질적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전 자세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돼요.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끼인데 사자가 딱 나타났다. 그럼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잡아먹어 이러지 않죠? 내가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몸을 조그맣게 웅크려야죠. 고슴도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 동물이라면 기분 나쁘지만 동물적 특징을 갖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몸의 중심부, 이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오그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슴 좀 피고 살아 이렇게 되죠. 그게 심리적인 유행.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좀 피고 살아.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오그려 되면 이거 아프죠. 그래서 이거 뭐 두드리도 하는데 요거를 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이러한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뒤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깨에 오히려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안 하다 보면 견갑골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네. 예, 100번 봐도 한 번 하늘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저쪽을 보시고 네. 아니요. 자, 아나운서님 보시면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어깨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감겨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어깨가 좀 아프신가요? 네, 가끔 아파요. 예, 그렇죠. 이건 어깨를 우울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감긴 사람들을 옆모습을 보면요. 옆모습을 보면 되게 등이 뒤로 이렇게 남겨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그렇죠. 등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더 위험하게 되죠. 그죠? 척추가 다 비틀어지면 뇌에서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아니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뇌에서 뻗쳐진 신경이 자극을 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신경 어디로 통해 갔느냐? 척추 옆을 다 통하고 내려가요. 근데 척추가 비틀어지면 그 해당 장기에 손상이 가겠죠. 예, 그렇게 척추가 비틀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한 자세를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 막대기로,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요 특히 이제 가슴의 모습을 보시고, 요것을, 예, 팔꿈치에다가 살짝, 예, 뭐 힘들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여기가 펴지게 됩니다.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분 정도만 지나면요. 이건 뭐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해본 연구 결과, 실험 결과 논문도 그렇게 나와 있죠. 2분 정도 지나게 되면 심주관적 느낌으로도 굉장히 편한데요? 어깨가 홀가분한데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혈액 검사를요. 요걸 하기 전에 혈액 채취를 하고 요 자세를 2분 취하고 난 후에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에 들어있는 호르몬 지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효과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막대기를 등에다 끼우는 자세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하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로 딱 짚지 마시고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 우리가 앉아서 있는 자세는 앉아 있을 때도 이걸 끼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얼마 동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한 번에 1시간, 2시간 갑자기 하면 아프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모르게 좀 아프고 힘이 들다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2분 정도만 하고는 있다가 빼도 벌써 기분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시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시원해져, 그죠? 저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심심하면 옆에를 끼웠다가 또 이성분 있다고 또 하면 빼고. 예, 이렇게 습관을 여러 번 들이다 보면 이렇게 오므렸던 가슴이 저절로 쫙 펴서 속이 후련해집니다. 숨통이 열려서 숨가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휴 깊은 숨을 쉬게 되고 가슴을 펴는 막대기로 사용하는 막대기 방법. 하나로 이렇게 쉽게 몸이 개운해지는 그렇죠. 효과를 얻을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서 있을 때 긴장을 풀고 그리고 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원기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네. 건가요? 오늘 정말로 천진누설을 해야 되는 것 같으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또 기다리던 전철 안에서 서 있는 자체만으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즘은 원기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원기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영양소를 갖다가 막 비타민제 그러지 않고 원기소라고 그랬던 게 있어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은 세대가 약간 달라서 모르겠지만 나는 약간 구세대라 원기소. 뭐냐? 원래의 힘을 원기라고 합니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있잖아요. 아직 근육이 많이 생기지 않은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요런 애들하고 해병대 어쩌면서라도 아주 뭐 근육도 울퉁불퉁한 뭐 씩씩한 청년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갖다 놓고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 애들이 더 잘 뛰어놉니다. 그 애들은 막 뛰어놀다가 지치면 조금 쉬었다가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근데 근육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그렇게 뛰어놀으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예,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전 바로 무엇이냐. 애들은 원기가 풍성한 거예요. 예, 나이 들면서 살면서 원기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근육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애들은 근육이 별로 없는데도 하루 종일 뛰어놀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이렇게 사람도 조금 하면은 못 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보다도 원기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의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기란 말이 좀 잊혀지고 거기다 이제 근력 그러면 하는데 전 근력보다 중요한 게 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기를 양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문제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도 알고 보면 감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2,500명에서 3,0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감 온다고 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독감 올 때는 그렇게 안 무서워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 아니라 독감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왔다 가요. 요즘 애들도 보면 애들은 코로나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죠. 주로 기저질환자들. 그게 뭡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소위 말해서 원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원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뭐 보약을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서 있는 자세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100번 보면 뭐래, 그죠? 한 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행이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선 상태에서 남의 안부를 물던 것을 이제 나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지.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내 어깨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예, 그 힘을 왜 주고 있나요? 서 있으려고요. 서 있다고 힘을 줘야 되는 그 힘 빼보세요. 그 힘 빼면 넘어지나요? 아, 아니요. 예,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배꼽 아래 우리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일부러 힘 주지 말고 그냥 서 있던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이 느껴지는가? 뭐 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느낌으로. 네. 힘이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네. 어깨에는 힘이 느껴지는데 배는 별로 안 느껴져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아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는 게 단전에 있어야 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깨는 긴장이 되고 머리는 막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기운을 아래로 보내서 하실, 상허하실, 머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배꼽 아래 상체는 텅 빈 것처럼 속도 깝깝한 게 아니라 속이 없는 듯이 편하고 머릿속도 깝깝한 것이 아니라 없는 듯이 편하고 이게 건강한 거죠. 대신에 배꼽 아래 하체는 든든하고 그게 건강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들어가니까 아랫배는 허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꼭 들어오면은 다리가 후두들 떨린다 그러죠. 마음이 아래로 안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빼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어깨에 들어간 힘을 느껴보시고 몸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랫배는 이 정도이구나. 근데 이 상태에서 무릎을요. 대개 이 상태에 보면 무릎이 딱 긴장되어 있는 자세가 돼요. 부동 자세. 그래서 여기서 그 긴장을 푸는 거예요. 무릎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 뭐냐?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말고 살짝 구부리는 듯 옆에서 봐서 구부렸는지 모를 정도가만 되면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버티고 있던 무릎을 살짝 힘을 뺀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또 확인해 보죠. 아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보다 덜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흔들려요, 이제는. 네. 그렇죠? 이게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배꼽 아래 단전 쪽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아까하고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죠? 이 상체를 뒤로 젖히면 잘 안 되고 약간 앞으로 굽혀. 네. 네네. 아랫배가 든든해지죠. 네.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갖다가 저는 이제 단전석이다. 단전이란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딱 서게 되면은 아랫배가 든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무릎을 많이 구부리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는 듯 정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태권도 하는 사람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태권도 김하자 씨도 싸울 때는 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니라 상체에 긴장됐던 힘을 원래로 내려가게 편하게 취한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어깨는 편해요. 어깨가 편해지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 달려서 머리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상체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허하실이라는데 우리가 죽을 정도로 중병이 걸린 것은 다리 하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꼽의 상체, 뱃속이나 머릿속에, 그죠? 근데 여기에 긴장을 다 풀어주는 게 바로 요 자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걸 보니까 연세에 관계없이 연세 드신 분들이 나 손이 차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서서 한 5분 정도 지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이 손이 후끈후끈해집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원기가 충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된다 하는 것인데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다. 네. 요거는 또 뭐와 연관되냐면 이렇게 단전서기를 하게 되면 몸이 훈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원기가 충전돼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원기도 회복되고 자세도 바라지고 그럼요. 네,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장시간 서 있을 때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런 게 있죠. 네. 우리가 대개 오래 서 있을 경우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 이것도 알고 보면 다 자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는 자세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세로 우리가 또 계속 오래 서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되게 앞으로 구부려 있거나 뒤로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허리를 뒤로 굽힌 상태에서 사람이 발을 약간 앞으로 한쪽 발을 앞으로 살짝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구부렸던 사람도 두 발을 일직선으로 하면 약간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살짝 한 발 하면 쉽게 허리가 펴게 돼요. 그래서 장시간 서 있을 때도 허리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왼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가 그러게 저절로 펴지거든요. 그런데 주름도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예, 그래서 발을 엇다리 서기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른발을 앞으로 했다가 왼발을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유용한 동작들 혹시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우리가 뭐 요즘 요가도 한다, 기공체조도 한다 여러 가지 하고 뭐 TV에도 뭐 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동작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잘못하면 몸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다른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네. 의사가 아무 약이나 막 줍니까? 아니면 주죠. 딱 진단을 하고 요 분은 이러는 병이니까 여기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운동도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것도 다 하기 힘들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동물들 그 사냐에서 사는 동물들이 뭐 트레이닝 합니까? 태권도도 합니까? 뭐 기공합니까? 요가합니까? 안 하는데도 뭐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왜 그러냐? 태어난 대로 멋대로 움직이고 멋된 자기 편한 자세를 취하니까 몸이 굳어지질 않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애들 때 그래서 발육발달 단계로 편하게 움직이는데 가만히서 움직이지 마. 똑바로 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이 견전하니까 우리는 보통 때 가서 잘하고 보면 자기는 뭐 우리가 몸부림을 왜냐? 풀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뭐냐? 우리가 기공 쪽에서 자발공이랍니다. 내 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라. 한국에서는 뭐 요새 막춤이라고도 그러는데 가만히 내 몸을 남이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내 몸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내 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 지금 이번에 왼쪽 움직이시니까 오른쪽 움직여야지. 아래 움직이시니까 위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말 그대로 내 몸이 지금 움직이고 싶어 하는 대로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싶겠죠. 그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체육관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가만히 있어 내 몸이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기도 몸이 다 움직이십니다. 그 속도 다 풀리고. 예, 이거를 제가 움직이는 걸 자꾸 보여드리면 남이 또 이걸 따라서 하려고 하시니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 몸에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내 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서서 강의를 했다. 그럼 제가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서도 근육은 피곤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알아서 내 잠재의식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내 몸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내 몸과 마음에 완전히 힐링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강사님과 함께 다양한 동작들 따라해 보니까 몸이 벌써 이렇게 편안해진 기분이 들어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부, 2부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운 것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오늘은 명지대학교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